근육 붙이려면 운동 한 시간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저녁에 나 고기 엄청 먹어서 나 단백질 먹었어 하면은 근육 절대 안 붙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맥킨이 어떻게 하냐면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간 건강수업의 정문필 기자입니다. 앞서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 해주신 서지은 기자와 함께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새롭게 단장한 건강수업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 영상을 기다리고 계셨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 암 예방은 물론 생활습관 교정 분야까지 국내 최고 권위자이시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현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비만 대사 영양센터와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이끌고 계신 오상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고요. 의사 생활한 지 한 30 몇 년 되네요. 그리고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비만, 대사증후군, 암 예방 이런 분야의 좀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또 노인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기저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고 요즘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쪽도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도 이제 60대가 돼가지고요. 내 건강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고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어요. 첫째는 나의 뇌 건강을 지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면은 앞으로 나를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길거리 지나가다 쓰러지고 뼈 부러져서 꼼짝 못 하고 돌아가시고 그 욕창까지 생기면 더 고생하시면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육 또 뼈 이런 게 든든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근육 부분이 특히 요즘 여러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육이 단순한 체력 유지를 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도 연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그 근육이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에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네. 그런 물질들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줘서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덜 영향을 주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으면요. 고립되면은 그 순간에 완전히 이제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거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계단 오르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 받쳐줘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들이 요즘 그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에서 여러 물질들을 분비를 해요. 그걸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육들이 분비하는 물질 중 몇 가지 물질들은 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근육에서 운동했을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중에 이리신이라는 거는 뇌에 가서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게 해마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해마의 BDNF라는 걸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친구들이 이 BDNF가 그 기억을 하는 세포들을 성장시키고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거기다 또 운동할 때 나는 케탑신비라는 거는 뇌가 손상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재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과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밝혀지면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면은 나의 삶이 좋아지고 나가서 만날 수도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노화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근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육, 노화의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근육 관리를 위해 평소 실천하고 계신 식사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재료가 뭘까요? 단백질? 예, 아미노산이잖아요. 네. 근데 아미노산 중에 근육 세포가 너 좀 증식해라, 많아져라 하고 신호를 주는 아미노산 중에 대표적인 게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예.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류신은 우리 몸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스스로 아미노산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 그렇구나. 9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그 우리 근육 생성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그 아미노산이 류신이거든요. 이 류신 섭취를 안 하면요 근육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그래가지고 류신만 하기 파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은 류신은 만들어라 자극을 주는데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데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미노산을 다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 나는 살도 빼고 이게 고기 안 먹어야 돼. 뭐 안 먹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탄수화물 조금만 먹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 홀로 지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밥을 지어 먹는데 어떻게 지어 먹냐면 밥에 그냥 김치에 맞아요. 물 말아가지고 이거 먹잖아요. 네. 그 쌀에도 아미노산이 조금 있는데 생각보다 류신 같은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근육 생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류신이 좀 풍부한 단백질, 뭐 계란, 살코기도 괜찮고 생선도 괜찮고 두부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좀 드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끼니를 먹을 때 한 끼리에 뭘 안 먹어. 그러니까 점심 아침은 그냥 그 물밥에다 김치 먹고 저녁에 나 고기 엄청 먹어서 나 단백질 먹었어 하면은 근육 절대 안 붙어요. 그렇구나. 몇 끼니 나눠서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양은 얼마나 먹어야 돼요? 몇 끼니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 25에서 30g 정도 하루에 먹으라고 그러고 나이가 들수록 양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육이 잘 생성이 안 되는 나이가 들수록 네네.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마 킬로그램당 1.0에서 한 1.25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간단해요. 손바닥 이렇게 보시고요. 손바닥에 요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 고기량을 먹어. 두부도 괜찮고. 요 정도 단백질 드시되 두께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 두께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요 옆으로 보면 두께 있잖아요. 요 두께.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의 두께 정도 단백질을 몇 끼니 먹자 그 원칙만 알면 되는데 그러면은 나 좋아요 그렇게 먹긴 먹겠는데 몇 끼니 먹긴 먹겠는데 그러면은 나는 주로 그 두부만 먹을 거예요. 바보시지. 왜냐하면 콩류에 류신이 좀 있긴 있고 이러는데 생각보다는 좀 없는 종류가 있거든요.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식물류에도 뭐 20가지 아미노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 일부가 좀 식물성은 약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베저테리안이 아니면은 그냥 두부 먹었다가 생선 먹었다가 계란 먹었다가 살코기 먹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좋아요. 그 어느 정도 드셔야 된다고요? 손바닥 크기에 손바닥 요거 손가락 빼고 네. 그다음 두께는 이 정도. 손등.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또 요즘 일부에서는 살 빼야 되니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요즘 제가 그 이야기를 이런 방송에 나가면 꼭 하는데 마치 세계보건기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탄수화물하고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 세계보건기구가 전쟁을 선포는 했어요. 뭐하고 했냐면 설탕 과당. 이게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인슐린 저항성도 유발하고 비만도 유발하고 암도 심혈관 질환도 유발하거든요. 근데 그거 섭취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걸 막으렸던 거지.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없으면요 근육이 잘 안 붙어요.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먹느냐? 흰쌀밥보다는 작고 흰빵보다는 호밀빵이야 통밀빵. 이런 형태로 바꾸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식이 이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우수해요. 뭐냐면 작곡 이렇게 먹죠. 작곡에다가 우리 또 단백질도 뭐 생선구이 같은 생선구이도 괜찮고 콩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이런 거 섞어 먹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단백질 몇 끼니 먹어야 된다? 그다음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몇 끼니 안 먹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근육이 잘 붙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운동하시는데 또 근육 붙이려면 운동 한 시간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운동 시간보다 더 1시간 운동하면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14시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운동 1시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앉았다 있지 말고 왔다 갔다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해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이 붙는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이 붙으면서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수면이 무지 중요해요. 수면을 보통은 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빨리 자고 빨리 깨고 한 6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낮에 햇빛 쬐고 운동하면 멜라토닌 분비도 원활하게 잘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7시간 정도 이상 자주면은 근육이 잘 붙어요. 그런 생활 습관이 같이
됐을 때 근육이 붙거든요. 저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집에서 우리 제일 높으신 분께서 바빠서 단백질 못 챙겨 지금 계세요. 그분께 그러면 나도 이제 라면 하러 때워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추가로 예, 궁금한 게 예. 그 몰아서 먹는 거랑 몇 끼니 나눠서 먹을 때 어찌됐든 하루에 먹는 양은 같을 텐데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근육이 붙을 때 여러 가지 대사 반응에 있는 에너지를 쓰고 흡수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또 그 대사 과정에서 근육이 붙을 때 여러 가지 효소나 여러 가지 과정이 그 역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치가 아니라 상한이 있어요. 그 상한이 있는데 그 상한에 넘어서 먹어버리면은 그거는 아쉽지만은 그냥 좀 새어나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나눠서 이렇게 먹어야 상한선에 가더라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내 몸의 근육을 저장해요. 근육 저장 못하면요 안타까운 게 이제 8, 90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걷기 힘드시고 나 무릎 아파 안 걸어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파도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잖아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뼈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근데 이 무릎 관절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무게가 더 가중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면적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이 나이가 들수록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많이 쓰다가. 그러면 이 무릎에 있는 관절이 모든 무게를 지탱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 근육이 같이 받쳐주면은 허리 근육도 받쳐주고 무릎 주변 근육, 그다음 무릎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이 받쳐주면은 관절 통증이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그 무릎 재활 치료할 때 다른 관절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용액 같은 걸 넣어서 마찰을 좀 적게 해주는 효과 약도 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재활에서의 기본은 그쪽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줘요. 근육 강화 운동만 계속 하는데 영양이 못 따라주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안 먹으면 그 근육 안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많은 분들을 우리 분야에서 뵐 때 느끼는 거는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영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행자께서 물어주셔가지고 영양종을 먼저 물어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이 영양을 알고 먹어야 돼요.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근육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생활 습관, 수면 관리,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